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경의 영교론입니다. 오늘은 전공영어 임용시험 기출문제에서 2019학년도 전공 A 11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술형 문제거든요. 서술형 문제치고는 문제가 약간 짧게 나온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설명은 좀 깔끔하게 나온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A 섹션을 보면 그 오늘의 토픽이 딱 주어져요. 랭귀지 트랜스퍼라고 주어진 다음에 이 랭귀지 트랜스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A 섹션은 이제 먼저 보면 랭귀지 트랜스퍼가 뭐냐 그랬더니 이펙트다. 뭐의 이펙트냐 그랬더니 학습자의 이전의 랭귀지 난리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언어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또는 퍼포먼스,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학습자가 언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이것의 영향인데 이것이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냐 그랬더니 on, subsequent,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언어 학습의 그 기존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었던 언어 지식이라든가 행동, 이것에 영향을 얘기한다라고 정확하게 데피니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퍼가 파저티브랑 네거티브로 이 랭귀지 트랜스퍼가 둘로 구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분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over generalization, interference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분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이제 분류만 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B 섹션의 시험지로 나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랭귀지 트랜스퍼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interlingual 트랜스퍼, 그 다음에 intralingual 트랜스퍼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다시 positive, 그 다음에 negative, 또 positive, negative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nterlingual이건 언어와 언어 사이에 어떤 이제 트랜스퍼 전이건 간에 intralingual 언어 내 전이건 간에 긍정적인 거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nterlingual transfer가 positive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 학습자로서 영어를 배울 때 한국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지식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트랜스퍼가 되겠죠. 또 intralingual transfer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한국어가 모국어지만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의 어떤 기존 규칙들이라든가 발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를 습득했던 것이 내가 영어를 배우면서 습득했던 것이 그 다음에 보다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문법이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긍정적인 트랜스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 교수를 할 때는, 그러니까 영어 티칭을 할 때는 이 긍정적인 건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긍정적인 거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오류 분석을 한다든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interlingual transfer에서 부정적인 건 이거를 우리가 interference라고 얘기를 하고요. intralingual transfer에서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overgener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어 이제 학습자를 가르치다 보면은 모국어의 영향으로서 부정적인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거든요. 그게 이제 방해를 받는 요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리을 발음하고 영어의 L, R 발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우리가 한국어의 발음이 그대로 이제 L하고 R 발음에 옮겨가는 거, 그런 거는 인터페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제너럴리제이션은 이제 인트라링걸에서 이 단어 그대로 보여지는 것처럼 되게 이제 과잉 일반화에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하나의 문법을 딱 배웠는데 그 뭐 과거 시제에 ed가 붙는다 뭐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과거 시제에 다 ed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 것이
over generalization의 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떤 예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자의 리플렉션이 나와요. 그 I conducted a task,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나 봐요. That requires students in pairs to ask and answer questions in class yesterday. 그래서 어저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짝 활동으로서 ask and answer,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나 봐요. At the beginning of the task, 이제 그 태스크 처음에 시작할 때 I heard a student asking, don't you like bananas? 그러니까 한 학생이 너 바나나 좋아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his partner answered, no, I think every day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바나나 좋아하지 않니? 그러니까는 아니야, 나 그거 맨날 먹어. They are good for my health. 건강에 좋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이 Yes, I never eat them. 이렇게 말하고 I never eat them. 나는 결코 그걸 먹지 않아. But I like mangoes. 뭐 그렇지만 나 망고는 좋아해. When responding to Don't you like oranges? I noticed many other students make such errors later in the course of the task. 그래서 그 다른 학생들이 다 이 태스크를 할 때 같은 오류를 반복한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아니, 이거는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한 동의를 얘기합니다. 아니는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반대를 의미해요. 그런데 영어에서 no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not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에서 yes는 무조건 긍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on't you like bananas라고 물어본다면 no, I don't like bananas. I don't like them.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no, 너 바나나 좋아하지 않니? 아니, 난 좋아해. 이렇게 답을 했으니까는 영어의 표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So I decided to tap into the errors. 그 에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로 했대요. And explain them to students after the task. 그래서 활동 끝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로 한 것이죠. I gave them further question and answer exercises. 그런 다음에 다시 Q&A 연습을 시키고 to provide opportunities to practice what I explained before the class was over. 그래서 수업 끝나기 전에 설명한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Q&A 활동을 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 가르칠 때 항상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충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로 나온 거는 B에 나온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어떤 것인지, 오버 제너럴리제이션인지, 인터피어런스인지 한번 아이덴티파이를 해봐라. 그리고 B에 나온 두 개의 example, 요거를 제공을 하고 explain why they exemplify the identifier type in terms of whether transfer occurs intralingually or interlingually. 그래서 intralingual인지 interlingual인지 제시를 하면서 왜 그것이 아까 identify 그 타입이 맞는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interference라고 딱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한 것은 여기서 이제 two example 제시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no, I eat them every day. Yes, I never eat them.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example이고요. 그러니까 부정 써야 되는데 여기 긍정 문화 같이 나왔고 여기 긍정인데 부정 문화 같이 나왔고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example들은 학생들의 모국어인 코리안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답안 작성하다가 칸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interlingual transfer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o, I eat them every day. Yes, I never eat them이 한국어로부터 받은 그런 이제 한국어 습득에서부터 온 오류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답안에서 보여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여기서 설명 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안 스피커가 yes나 no를 based on agreement or disagreement 하는데 English speakers는 yes or no가 이게 긍정이고 부정이고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생겼다는 거를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example들이
negative transfer of students' first language which is occurred interlingually. 그래서 제가 지금 메모치는 이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1, 2번 이게 반드시 답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또는 다른 개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